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불안병이에요. 이 불안병이 보이셔야 되는데, 예,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무를 보면 약간 물 먹어서 붕 떠 있고, 색깔도 보통은 이런 회색 쪽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주황색으로 저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야, 뭐 안 벗겨봐도 불안병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농약도 같이 한번 살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불안병 하나를 봤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뭐를 보느냐? 견문이 썩은 병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청태라고 부르는, 지금 여기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막 뭐가 끼워져 있잖아요? 여기 부분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저거를 없애기 위해서 빙초산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시기와 사용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더 잘 죽으니까, 그럼 왜 또 그렇게 하면 잘 죽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불안병을, 이게 이제 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한번 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불안병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예요. 여기 이제 진흥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 농약 검색하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과, 작물에 불안병이라고 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이 쭉 하고 나와요. 여기 보면 지금 14개의 약이 있어요. 14개의 약이 있고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상표명이고요. 그럼 이거의 이제 성분은 이걸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베프란 도포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실바코 도포제 이런 게 있었죠.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바를 수 있는 거는 요 톱신 페스트라고 하는 톱신 도포제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제 약간 비슷한 건데 톱신에다가 베프란을 섞어 놓은 제품이 나왔어요. 네. 이제 요런 방호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와져 있는데 옛날에 쓰던 베프란만 들어있는 거나 실바코만 들어져 있는 거는 없어졌고 이제는 뭐 이런저런 짬뽕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살포를 하면 해결이 되느냐? 불안병이라는 게 일단 다시 한번 불안병의 사진을 보고요. 이 불안병을 껍질을 벗기면 이래요. 이미 여기 이제 병이 감염이 되어서 뭐 번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거는 뭐 도포제 원액을 갖다가 당연히 바른들 치료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이렇게 까맣게 이제 병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까만 뭐 이런 뿔 같은 게 생겨요. 그럼 여기에서 노란 병원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여기에 이제 불안병원균이 있는데 그 불안병원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느냐? 물이 없다 지금. 밖이 지금 수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너가 바깥에다가 이런 식으로 네 새끼들을 내보내면 다 말라 죽는다. 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렇죠. 여기에다가 본드로 50 본드로 발라놔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톱신 페스트 같은 걸로 덮어놔도 되고요. 그냥 하얀색 페인트로 덮어도 되고요. 정 뭐 그런 것들도 뭐 그렇다라고 하면 비닐로 칭칭 감아놔도 되고요. 아닌데 좀 그건 이상한데 라고 하면 흙으로 이렇게 덮어놔도 됩니다. 결국은 뭐냐 이게 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이 뭐냐 이겁니다. 수분을 없애.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수분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오는 비를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우산을 씌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무엇인가로 도포하거나 은폐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닐로 싸거나 랩으로 싸거나 흙으로 하거나 뭐 기저귀를 쓰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오공본드에다 목물을 섞든 페인트에다가 뭐 원하는 톱신을 섞으시든 아니면 도포제라고 나와져 있는 톱신이나 베프란 섞여져 있는 거 이런 거를 사용하든 덮어놔서 거기에서 싹이 트는 거를 막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은들 잘 사냐? 쉽지 않죠. 잘 살기가. 그래서 밭에서 불안병을 없애서 잘 깨끗한 과수원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예요. 잘라야 돼요. 네, 부지런히 잘라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두 가지 방법 중에 고르셔야 돼요. 자를 때 1번 이렇게 자를 것이냐, 이렇게 2번 자를 것이냐 라는 거예요. 어느 거를 해야 되느냐? 둘 다 해야 됩니다. 예? 네,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는 순서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2번을 먼저 해야 됩니다. 즉, 어느 정도 터가리를 남겨놓고 잘라야 돼요. 불안병이 여기까지 번져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대번에 1번이 원래 정답인데 대번에 저렇게 자르면 지금 뭔가 이거를 만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감염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런 데에서 병원균이 막 또 날라오거든요. 이걸 잘라놔도 땅에 있다가 혹은 파쇄한 거에서 날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기에서 한번 잘라 놓으면 요만큼의 살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 그러면은 요 살에 감염이 되나 안 되나를 보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요 1번처럼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혹은 그 외에 그 어떤 나무에서든지 간에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사과나무에도 깃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줄무늬가 깃이에요. 깃. 이 깃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러한 껍질과 다르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들이 치밀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깃을 남겨놓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잘라야 나중에 여기 캘러스 형성이 잘 돼서 상처가 잘 아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저렇게 자르면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서 얘는 소각을 시키는 게, 산불 조심하시고 소각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박사님, 여기에 있는 아템이나 이런 사이프로코나졸 혹은 뭐 도포박사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저거를 굳이 권하지 않는 이유는 저거나 이 살포하는 거나 비슷한 성격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그닥 뭐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도저도 다 권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병이라는 게 이 가지에 이렇게 병원균이 하나가 와서 붙은 거나 사과에서 병원균이 하나가 와서 붙은 거나 치료할 때 뭔가를 살포하면 비슷한 효과가 나겠죠. 근데 불안병이라는 건 이미 이만큼이 막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균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정도씩 막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살포하든 뭐를 하든 간에 큰 의미가 없고 어떤 비싼 도포제를 쓰든지 간에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일단 외부에서 수분만 공급되지 않게 막으면 되는 거고요. 어떤 뭐 특별히 침투를 잘하고 뭐 이러한 농약을 친다. 가을에 뭐 베프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2배로 진하게 해서 살포한다. 그러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농가의 반응이 뭐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면
그런 제품이 잘 팔리고 농가는 불안병 걱정을 안 했겠죠? 예, 안 했겠죠. 근데 지금 그런 불안병이 많이 발생을 하는 농가들은 그런 거를 살포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아니죠. 이건 관리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약재를 살포하지 않고도 불안병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농가는 이제 시비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틈만 나면 전정가위, 톱 갖고 다니면서 마른 가지, 조금 이상한 거, 시들시들한 거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과원이. 예. 그런데 뭐 어떤 약이 효과적인가요? 물어봐서 그 중에서는 그래도 아테미 이런 걸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베프란 2병 넣어야 되는데 별로 효과는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를 자르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그런 약재를 살포해서 무언가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추석에 집에 족하고 오만 애들이 막 한 10명쯤 몰려 있는데 조용하길 바라거나 집이 어지럽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소리를 칠 수 있겠죠. 조용히 해! 이러면서. 잠깐이지. 예. 그리고 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도 또 듣지도 않아요. 똑같습니다. 병원균이 이건 한 개, 두 개 있을 때 얘기지. 이미 가지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한다? 아닙니다. 부지런히 잘라내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예찰을 하거나 봄에 현장에 컨설팅을 가서 보면 이건 적과하고 이러는데도 아직도 가지가 그냥 죽은 게 막 있고 심지어 나무가 죽어서 불안병이 막 이렇게 있고 견무늬도 있고 가지 마른 병도 있고 있는데도 힘이 들이셔서 못 뽑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약을 해봐야 별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경우에 나무를 빨리 어떻게 뽑아내는 방식으로 정 안 되면 SS기에 끈을 묶어서 쥐 땡겨가지고 뽑아내는 방식을 쓰셔야 그나마 관리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안병은 이제 밭에서 잘 찾으시고 찾으면 어떻게? 잘라. 어디를? 여기를. 처음에 바싹 붙여서 자르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그리고 자른 절단면에 무언가를 바르라라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바르세요. 도포제를 쓰시든 페인트를 사용하시든 먹물, 오공본드 섞어서 뭔가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태를 없애기 위해서 빙초산이라는 거를 살포하셔야 되거든요. 이 빙초산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물질이에요. 화학식으로 보면. 그럼 이거를 뿌렸는데 왜 죽느냐라는 얘기인데 이 초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초산은 식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식초의 새콤한 맛을 내는 게 이 초산인데 얘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뒤에 H라고 하는 요 수소가 겁나게 많이 그냥 쉽게 그냥 뚝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얘 그냥 우리가 이거를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확 하고 나와요. 그럼 이게 많으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산도가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성도가 세진다고. 그래서 pH 4, 5, 6, 7 이 중성이고 여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산성도가 세지는 거거든요. 저게 많아지면 그렇게 돼요. 그 많아지는 거를 여기 이 청태라는 거에다가 살포를 하면 죽죠.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를 잘 죽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를 해야 되느냐? 물을 먼저 줘야 돼요. 저게 겨울에는요. 바싹 마른 상태로 물도 안 먹고 활동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빙초산으로 풀도 죽일 수 있고 이러한 이끼류 같은 거, 이 조류인데 얘를 죽일 수 있는데요. 저거를 죽이려면 저게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지금 바스타나 근사미를 지금 이렇게 말라있는 풀에다가 살포를 하면
효과가 나타날까요? 잘 안 나타납니다. 파릇파릇했을 때에 살포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빙초산을 살포했을 때에 효과가 나타나려면 얘들이 물에 한번 젖어야 돼요. 그러려면 스프링클러를 돌린다고 해서 젖지 않거든요. 미세살수를 돌려서 완전히 돌려버리거나 혹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살포를 해야 잘 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쟤들이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세포인데요. 이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도 이 안에서 pH를 유지하면서 6.3 정도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H3COE 빙초산이라는 게 물에 들어가면 얘 마이너스가 되고 얘 플러스가 돼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pH가 막 6.0, 5.5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얘 입장에서 이러한 환경 조건에서는 나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그냥 휴면 상태에 들어가느냐? 아니, 지금은 휴면 상태에서 물을 먹어가지고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미 생식 활동을 막 시작을 했는데 저게 오니까는 세포들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살아서 잘 활동을 하는 시기에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늦게 뿌릴수록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발화를 해서 나오겠죠. 이파리가. 그러면 얘를 죽이는 방식과 이파리가 이렇게 나중에 나오면 여기도 보면 하나의 세포가 모여서 잎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타는 거예요. 이런데 끝에 가장자리가 타거나 이 끝에가 문제가 생기거나 얘들도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간을 잘 정해야죠. 어떻게 정하느냐. 요 끝이 이제 나오는 거를 발화라고 하는데 발화 전에 살포를 해야 되면서 언제 비가 한번 내리고 난 다음에 살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포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 500리터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 한 5에서 10리터 범위 내에서 쓰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한 7.5리터 넣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근데 이게 발화에 점점 근접해 간다라고 하면 진하게 뿌릴까요? 약하게 뿌릴까요? 그렇죠. 약하게 뿌려야죠. 그럼 지금 아직까지 막 매서운 겨울이야. 그럼 좀 진하게 써도 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7.5리터 정도를 500리터에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살포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여기 이제 사과가 있고요. 사과를 선생님들이 수확을 할 때 이런 꼭지 엄폭한 부분이나 이런 밑창 부분에 이런 청태가 낄 정도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겨울에 없애는 거를 시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사과 딴 흔적이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 라고 하면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평상시 농사 짓던 대로 하시면 돼요. 크게 너무 남들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막 따라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제 올해 강의하는 내내 선생님들한테 작용하는 방식과 혹은 남들이 한다라고 해서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게 왜 좋은지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무엇인가 이제 작동하는 원리를 알게 되면 이제 남들이 하는 게 저게 맞나 안 맞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인건비도 비싼데 그런 경영비라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자재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불안병, 청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유튜브 강의가 좋은 점은 잘 모르겠으면 돌려서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다시 들어도 모르겠다? 밴드에다가 글을 남기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또
아, 선생님들이 이런 게 궁금하구나, 라고 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이 쌓이고 쌓이면 저희가 사과 청소나 소식지에도 또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